확진자 수 49,567명입니다. 어제 이 36,000명대였으니까 하루 만에 13,0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국내 발생만 49,40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7명, 사망자는 21명 각각 늘었습니다. 현재 확산 속도 이 방역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에서만 13,000명대, 서울은 11,000명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확진자 비율 59.1% 나왔습니다. 이 나머지 41%는 비수도권이란 얘기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비수도권 14개 지역에서 10곳, 이 4자릿수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된 5가지 증상, 콧물, 두통, 피로, 재채기, 인후통 순이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거나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찾아서 5,000원 내고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거나 집에서 혼자 자가검사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검사의 민감도, 즉 감염자를 양성이라고 진단하는 비율이 의료인이 해도 50%, 혼자서 하면 20% 미만이라는 건데요. 감염자가 음성으로 나와서 모르고 다니면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일단 확진되면 확진 통보와 함께 인터넷 주소 하나가 따라서 오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또 기저질환이나 어떤 증상이 있는지 역학조사 내용을 스스로 입력합니다. 격리 기간은 백신을 맞았든 아니든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검사한 날부터 딱 일주일입니다. 오늘부터 60세 미만은 재택치료 중에 증상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주요 증상인 콧물과 두통,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델타와 달리 오미크론은 후각, 미각 상실이 없고 발열도 적은 편입니다. 또 샤워나 걷기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숨찬 느낌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택치료 키트는 고위험군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종합감기약과 해열제, 체온계 등은 마트나 약국 등에서 미리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크론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은 만큼 산소 포화도 측정기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재택치료를 하는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정보 사이트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아프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전국의 67곳 외래 진료센터를 찾아가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 없이 자가용이나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방문하면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로 들어가는 환자의 비율이나 또는 사망하시는 분들의 비율 자체가 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가 결정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감염 규모가 커지면 그러면 위중증 환자의 숫자나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고려가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대규모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해야 될 환자들,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에 대한 보호 자체도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으신 60세 이상이 50만 명이 좀 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접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지금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 오미크론 변이가 아무리 델타에 비해서 병독성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감염됐을 때 굉장히 고위험군에 여전히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들에서의 감염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치명률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가 60세 이상의 감염자 전체 숫자를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거의 2배 가깝게 늘었거든요. 하루에 감염되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으로 그런 치명률의 일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됐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상비약을 스스로 준비해두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늦어지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상비약을 구비를.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젠 확진이 되더라도 고위험군과 60대 이상 환자가 아니면 약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오미크론 증상에 따라 준비해본 상비약 꾸러미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에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만 줬습니다.